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해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뒀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뉴스 중에서 일본이 앞으로 CBDC에 관련되고 이 웹3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와 중국이 앞으로 NFT를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시장이 오픈되기 시작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겠다 하는 이와 같은 뉴스에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지난번에 기관 투자가 활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에 최근에 이제 정권거래소에서 직접 이 암호화폐 매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1월 달부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뉴스들이 금년 한 해 상당히 크게 달굴 것 같고, 또 최근에 우리 그 파이코인이 상장 관련되는 뉴스들이 많은데 그에 관련돼서 원파이가 생각하는 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가까이 있는 일본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진행들이 해왔는지 몇 년간은 좀 뜸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암호화폐가 21년도에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거래소를 만들었던 사람은 제드 맥칼렙이 만들고 상당히 본인은 이제 리플 랩을 만들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다른 분이 인수해서 상당히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 무렵에 2014년도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해킹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4억 달러라는 이런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던 그 사건이 아직도 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다시 해킹 사건은 한 5억 달러 가까이 해킹된 그 넴이라는 코드인데 관리를 제대로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해킹을 당하고,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상당히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해킹 당하는 거 보니까 이 상당히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불안하다 해서 시장을 많이 떠난 이후에 일본은 몇 년 사이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암호화폐, CBDC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활성화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일본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제 암호화폐를 세계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통용이 되고 했지만은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일본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2022년도에 6월 달에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만들 때 거기에 가장 먼저 이제 내세웠던 얘기는 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아닌 일본 내 유통사 측에서 자산 보존을 의무화한다. 이거 외국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도 인정을 하지만은 외국에서 만들었던 그 회사보다는 국내에서 그걸 거래하고 있는 투자사에서 자산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은 거래를 허용하겠다. 그 얘기는 USDC와 같은 그런 것을 일본에서 거래할 때 거래소가 자산 보증만 하면은 법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는 게 상당히 큰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장 눈에 제가 띄는 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웹3 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웹3 정책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웹3 시대가 곧 다가오니까 이 웹3를 일본이 주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웹3 정책실을 만드는 이후에
그때 이제 메타버스 정책을 공식화합니다. 일본이 메타버스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내걸었던 내용은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 NFT 등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추세, 이게 이제 웹3인데, 이렇게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일 때 일본이 이와 같은 웹3의 정책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은 CBDC, 스테이블 코인, 웹3, 이것이 이제 우리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또는 우리 파이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후쿠오카의 웹3 도시를 만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웹3 허브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로 이제 일본 그 아스타 재팬 랩스가 이제 그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스타 재팬 랩스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재팬하고 아마존 재팬, 이런 그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그룹들이 들어와서 일본의 웹3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발전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일본 3대 메가뱅크라고 하는 미쯔이 스미토모와 같은 이런 뱅크 몇 군데가 합작을 해서 소울 바운드 토큰을 본인 확인 증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소울 바운드 토큰을 한번 이런 모든 이력과 관련되는 것을 토큰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비탈린 부텔린이 만들었고 고안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이제 그 많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SBT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웹3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세계 뱅크, 거대 뱅크에서도 이런 그 소울 바운드 토큰 SBT를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파급 효과가 올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그 제가 NFT 카리큘럼 비테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에서 지금 카리큘럼 비테에서 NFT CV를 지금 만들고 있고 시작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하게 일본은 벌써 이와 같은 그 웹3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웹3 NFT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대 은행들이 이렇게 합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큰 뉴스 중에 하나다. 지금 그동안 이제 일본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외국에서 상당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CBDC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까, 일본도 여기에 못지않게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에 코빗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암호화폐가 들어온 지가, 국내에 들어온 지가 2013년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뭐 초기에 거래소와 거래되고 할 때는 정말 몇 센트도 되지 않는 것이 피자 한 판으로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엄청나게 발전식이 나오는데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엄청나게 길고 짧으면 엄청나게 짧은데,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생태계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온라인상에서만 하니까 국가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이제 거래소에서만 주로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기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법 규제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하면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겠고, 우리의 그 파이코인이 이런 비트코인의 그 생태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법 규제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상장되고 하면서 가격 변동을 보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는 일본의 2002년도에 동경공업대학의 겸임교수 또는 객원 교수로 초빙대에 갔습니다. 제가 본래 이제 동경공업대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아리토미 교수하고 교류를 주로 했었는데 그분하고 공동 연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그분이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저를 초대할 때 일본에서 자기가 초대하면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주느냐. 한 70 내지 한 8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저는 70 내지 80만 원이면 일본 가서 생활하기는 아무리 2002년도였지만은 이게 너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만일에 이게 N이라고 생각하면 70 내지 8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 것 같다. 이 단위 하나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오사카 대한 교수한테, 지금 이제 퍼두 대학 가 있는 그 교수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 아리토미 교수가 나를 초청하는데 70 내지 8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만은 아리토미 교수는 일본에 상당히 파워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K 승낙을 하고 일본 가서 한 1년을 보냈습니다. 일본 가서 1년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주로 저희께 이제 은행 구자가 오면은 한국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는 그 월급은 그대로 은행에 들어가고, 저는 일본에 나오는 것을 카드로 만들려고 하다가 일본은 현금이 더 활용이 된다 해서 월급 나올 때마다 제가 현찰을 집사람한테 줘서 마음대로 한번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의 현찰이 그만큼 많이 통용되고 있고, 지금도 일본은 현찰을 선호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런 그 암호화폐라든가 코인을 통한 이런 거래를 싫어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잘 아니까 이제는 좀 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하고 이런 디지털 문화에 일본 사람들 적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되는 뉴스는, 워낙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채굴을 하고 있고 채굴 금지시킨다 했다가 뭐 국가에서 규제를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전히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이 CBDC만 위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지금 거의 거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 정도는 중국에서 인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년부터 NFT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했다 하는 이런 뉴스들은 이제는 NFT라든가 이런 쪽으로 서서히 풀어갈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제 그 마윈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이제 끝날 무렵이 되고 하니까 마윈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이제는 중국도 규제를 끝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 CBDC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만약 규제가 끝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은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골드만삭스에 있는 그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도입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했는 것에 따라서 지난 6월 달부터 미국은 초대형 시타텔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작년 6월 달에 뉴스 나왔고, 작년 9월 달에는 찰스 스왑,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세쿼이어 캐피탈 이런 대형 증권 거래소가 합작으로 해서 EDX 마켓을 만들었습니다. EDX 마켓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실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다는 뉴스가 그저께 나왔길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전통 금융시장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규제를 아직 완전히 하지도 않은 규제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들은 많은 기관 투자가들에게 이런 신용을 가지고 있는 전통 금융이 이분들을, 이 기관 투자자를 흡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많은 기관 투자의 자금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제가 예측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암호화폐로 들어오게 한다 하는 이런 뉴스에 바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증권회사에서도 그게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이라든가 떨어져 있지만은 뒤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유동성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언젠가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면은 금년부터는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뉴스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파이코인이 이런 암호화폐 인더스트리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을 때 상장이 돼야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것이 그렇지 않은데 미리 이제 후오비 같은 뭐 큰 거래소이면서도 이런 데서 상장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곳에서 지금 뭐 11개 정도에서 상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엊그저께는 뭐 아틀란티스에서 한 10,000불까지 갔다, 이런 뉴스를 해서 뭐 0.001에서부터 야, 이거 정말 제가 포인하기도 어려운, 아틀란티스라는 거래소에 관련되는 것은 무료 코인을 많이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이런 그 에어드롭을 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월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래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가격 변동을 자꾸 유발하게 하고 쳐다보게 하면은 우리 그 파이오니어들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 아직은 2년, 3년 락업을 해놓고 있고, 우리는 생태계가 충분히 활성화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에게 혜택이 들어올 걸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리 이것을 자꾸 상장함으로써 불안을 조성하고 있고, 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가짜, 허위, 도둑 뭐 이런 포인을 쓰면서 상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제 홍보 효과는 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런 홍보 효과인 반면에 그봐 스캠이다, 저렇게 엉터리잖아, 저게 말이 돼?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유튜브들도 안내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일어나면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다, 이런 뉴스만 자꾸 나오면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코아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모든 파이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런 포인까지 쓸 정도로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파이오니어들이 좀 더 건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코아팀에서 요구하는 이런 KYC가 제대로 100%가 되고 나면은 오픈넷에 가게 되고, 오픈넷에 가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저절로 생기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더라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더 차분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1, 2주 사이에 이와 같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아쉬움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2013년도 첫 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우리에게는 그 파이 네트워크의 플랫폼이 상당히 좋은 앱들이 해커톤을 통해서,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들어왔다 하는 이런 뉴스들에게 우리가 환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오게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